심사를 진행하고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선생님들이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제4회 김한과병원 명곡 임상의학상 수상자는 본상 서울대병원 박규영 교수님, 45세 미만 영 e스포츠 부부는 세브란스병원 최웅락 교수님입니다. 박규영 교수님은 23게이지 무봉합 유리치절 제술 3D 헤더 교수님은 실제 임상에서 자주 경험하는 질환인 스테로이드 유발 용해장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정밀 진단 및 치료 방법 발전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도출하셨으며 융합공학의 경계를 넘어 실제 임상 적용 방안을 김한과병원 명곡 임상의학상 박규형 광박진의 첨단 수술 방법을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그 임상적 유효성을 연구하여 국내 전문가들의 소설 방식 변화를 주도하였으며 특히 망막건막 수술에 대한 주축적인 의료수준 향상과 임상의학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기에 이상을 드립니다. 2025년 8월 10일 관양의료재단 이사장 김비수. 네네네. 소유에 크게 기여하였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25년 8월 10일 관양의료재단 이사장 김비수. 제가 왜 이런 영광스러운 상을 맡게 됐죠. 사실은 꿈에도 생각하지는 못했는데 이게 다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좋은 상을 주신 우리 김희수 이사장님, 그 다음에 김용란 대표원장님, 그리고 항상 제가 멘토로 생각하고 있는 우리 김병우 원장님, 그리고 김철국 원장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원장님들 일요일날 많이 오셨는데 많이 선생님, 원장님들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이런 큰 상을 처음 받아가지고 어떤 얘기를 드릴지 지금 많이 그래도 끼는 게 좋을 것 같고 환자분들한테는 그리고 주변에 이제 우리 파라메딕이나 저희 의사들이 말수를 줄이고 그리고 빨리 다른 증상과 적절한 치료를 해서 좋은 결과를 도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있지 않았나? 요즘은 PD도 인덕션을 해야 되잖아요. 대부분 선생님들의 수술 중에 이게 PD를 다 만든 위치 절제술인 경우가 많아서 그 앞에 그게 이제 애슐레이션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운동을 하진 않고 이렇게 눈을 살지 힘들어 가지고 애슐레이션을 수동적으로 적용하려고 하고 운동 부분은 저희도 조심스럽게 하는 편입니다. 네, 저도 그 배우 선생님 주로 신체스럽게 작용을 하고 나머지 오프시술이나 홈마트로피나 아트로피는 전부 다 무스카린을 나가서 조절까지 유발을 하고 강도야 아트로피로 갈수록 세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신 부작용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그런 신체스틱이 항진되는 것에 대한 것들인데요. 특히 아트로피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 때 CNS 부작용을 이제 걱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1년에서 3년을 기다려서 저희는 사실 그전에 봉위술을 안 받다가 봉위술을 받고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보고 의미가 좀 있어 보이는 약간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다행인 거는 대부분 나만 맞춤을 안약을 쓰면은 나납이 잘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녹내장 수술까지 필요한 경우도 1% 이하로 생각보다 안전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스클레라 펌플링을 해도 요새 PCPC라고 해서 낭부롱을 훨씬 더 줄이고 안 아파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1시 20분까지 때문에 거의 한 25년쯤 됩니다. 긴 세월이고 짧으면 짧은 세월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좋은 거는 저희 1세대 우리 김종우 원장님 이상 1세대 망막 의사들이 이렇게 갖추어놓은 바탕을 배경으로 저희 아마 2세대, 3세대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 나름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나라 망막이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미약하지만 거기에 조금은 보탬을 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별로 그렇게 아주 훌륭한 업적은 아니지만 그런 성과를 좀 이렇게 보내셔서 상을 주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잘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제가 아직 10년째 남지 않았지만 열심히 더 노력해서 우리나라 망막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학생활병원에서 녹내장 지휘와 연구하고 있는 최우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또 많은 망막 선생님들 또 관련과 선생님들 앞에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수상의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동료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이렇게 한 게 많지가 않은데 더 열심히 앞으로 정진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상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더 열심히 앞으로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기 저를 가르쳐주신 저희 노회장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국영 선생님, 국민 선생님도 계시고 또 많은 선생님들께서 저를 가르쳐주셔서 앞으로 제 자신을 잘 지키면서 이렇게 해서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난 25년간 이렇게 망막 연구를 하면서 그런 발자취를 위해서 그냥 짧게 한번 리뷰가 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낸셜 디스클로저고요. 이 발표하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컨텐츠는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서지컬 아까 얘기 드렸지만 23개의 스트레스 피처를 보이게 되고 몇몇 선생님들이 저를 포함한 몇몇 선생님들이 가장 먼저 보여줬고요. 저희가 사실 이 2007년 윌슨 안델슨이 이 시기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매일 발mol로드에서 스트레스를 가지고 유효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거의 비슷한 내용이 거의 비슷한 논문인데 저희 논문은 해제에 실렸고 이 논문은 발mol로드에 실렸어가지고 이게 연구가 되겠고요. 그래서 거기에 실망하지 않고 이런 포철 스피트렉터미의 리키지가 되고 포스트 하이포토니가 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해서 보고를 비트렉터미 수술한 히스토리가 있는 경우, 에이지가 젊은 경우, 그 다음에 비트러스 베이스를 다이섹션하는 경우에 수술 중에 지금 기술 이전에서 미래과학에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지금도 제가 이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한 이때는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할 때 아주 간단한 케이스에 또 20게이지 갭 연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ERM 서저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그래서 ERM 서저리는 사실은 굉장히 아이덴티 필링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필링을 한 그룹과 안 하는 그룹을 이렇게 비교해서 수술을 해보니 재발하는 케이스가 주변부에 이렇게 A2 스테이지에 의한 스테이지 1, 2, 3, 4의 망막은 많이 움직이고 아래에 있는 망막은 덜 움직이기 때문에 예전적으로 내가 PTA를 이용을 해서 ERM에 이게 이것이 이제 수술 인디케이션을 조금 더 일찍 저희가 이제 3D 비트렉터미와 컨벤셔널 비트렉터미를 하는 것을 이제
ERM 서적에서 비교를 했습니다. 각각 다 나서 저희가 이제 회원들 중에 한 분이 월드컵가라에 조한 환자들 좀 ERM 서적에 난점이 어떤 부분이냐 이제 못 바뀐 게 ERM인지 IRM인지 어떻게 의미가 있는 것이 이제 처음에 이제 어주번트로 안티미디어프를 레시듀얼 SRF가 마큘라에 남아있는 경우를 저희가 한 수술의 용어를 우리 명확하게 사실 알렸는데 이런 환자가 왔고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환자는 그런데 센트럴 스토마로 환자들도 사실은 망막이 거의 정상으로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처음에 누구나 다 풀프론 스피디티 이 당시에 이제 이게 풀프론 스피디라는 그런 논문이고요. 코스메틱 필러 인젝션 후에 야토젠의 그렇습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이걸 했고요. 강 선생님께서 AMG네틱 뜻을 봤다고 생각하시고 또한 한국인 환자에서도 저희가 이제 이 리스크 팩터와 일본과 저희가 이제 국민연구에서 없을까 싶어서 siRNA 베이스 안티VEGF 나노부를 만들어서 개발을 했고요. 사람에도 사실은 허가를 받은 그런 제품이고요. 이것은 이제 모던트를 코로이드를 이미징을 해서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대학에서 SN 논문을 굉장히 여러 편 수고할 수 있는 정도로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5년을 회고해 보면 저는 진짜 저희 영원한 멘토이신 이재현 교수님, 정 교수님 있고요. 여기에 지금 오른쪽에 있는 30년 다 넣지는 못했습니다. 한 30년 정도의 망막 점막을 쉽고 빠르게 수술하는 방법에 대해서 망막증 부담이 100배 많다. 게다가 또 저만의 특별한 팁도 없는데 위치는 점막을 그 망막의 손상을 최소화해서 제거한다. 이 원칙을 그냥 지켜나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력이 견인하는 것을 최소화할 정도 한 3mm 사이에 넣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 퓨어렉시스라고 이렇게 일단 플랩을 만드는 건 일단 그렇게 됩니다. 그중에 이 단계가 이제 가장 위험합니다. 그냥 망막하고 가장 가까우니까. 그래서 이 핀치는 제일 위험하기 때문에 한 번에 이제 터치를 해야 됩니다. 그걸 하다 보면 필링하면서도 이 플랩을 놓치가지고 이제 플랩을 환자한테 야단 받는 거는 별로 얘기를 안 해주시고 나이 든 사람만 피해서 하라고 혹시 선생님 수술하실 때 백내장하고 같이 하시는 경우는 없나요? 백내장 수술하고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 평균만 아니 이 섹션 할 때 백내장이 좀 진행을 거의 하지 않거나 진행하더라도 2, 3년간에 걸쳐서 시력 한두 칸 정도 떨어진다. 이 정도의 시력에서 그냥 괜찮다고 하고 살고 싶으면 살아도 괜찮다. 이게 설명하면 수술 안 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네, 감사합니다. 서울 성모병원의 박영훈입니다. 먼저 이 영상 제가 주로 쓰는 기구와 장비가 그대로 노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먼저 APC, 오토로보스 레티나 트랜스플란테이션 이야기 확장 많은 것 같습니다. APC는 저희 교실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라지 마클러 홀이나 고도근 시가 있거나 재발했을 때 비교적 쉽게 어플라이 마클러 홀 550에서 800을 400에서 550 정도 되는 라지 마클러 홀은 기존에 했듯이 IRM 필링을 좀 넓은 감비경과 3D 모니터를 쓰고 엔지니트를 아무래도 라이브 뷰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요즘 많이 바이든 50% 정도만 쓰더라도 충분히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내가 잘 보이고 내 자세 그 뒤에 불도 좀 꺼주세요. 다 끄면 더 잘 보일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환자는 역시 맥탈 환자인데 1차 수술에 쪽까지 내려와 있어요. 파스프라나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넓기 때문에 이 환자는 3mm 기존의 트로카를 인서션하고 그런데 현 시점에서 박경쌤도 연구 많이 하셨고 발표도 하셨고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수술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모든 플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한 달 내내 안 보이게 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실리콘 오일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 이 실리콘 오일이 그 석세스에 대해서 성공적인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특별하게 대한 내용을 좀 질문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시즌은 지났으니까 최소한 환자에 맞게 좀 덜 가는 롱액팅 가스를 쓰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모노아이는 저도 실리콘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특히나 고도근시 환자가 스타필로마가 있기 때문에 그 서피스 텐션이 센 가스하고 실리콘을 눌러주는 힘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고도근시 마이오픽 홀에서 내가 진짜로 컴프레이션을 해서 눌러주는 걸 더 중요시한다 그러면 가스를 넣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실리콘은 그만큼 눌러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구 말씀 장면 중에 나왔는데 이제 뭐 예전에는 다들 결과가 좋으셔서 사실은 사이즈가 작을 때는 어떤 방법을 써보면 결과가 좋은 것 같고요. 다만 사이즈가 크거나 이럴 때 이거를 수술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환자하고 좀 많이 얘기를 하고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고도근 씨와 연관된 방발현상 수술적 처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패솔로지 마이오피아의 메디컬한 부분부터 서지컬한 부분까지 여러 스펙트럼이 있게 되는데 수술로서 치료하는 질환이 바로 마이오픽 트랙션 네크로파시 MTM이 되겠습니다. 이 MTM에 의한 서지컬 디멘트가 더욱 많아진 것 같다고 무수의 경우나 그런 파라바스큘러 레티노스키시스의 역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MTM의 정의는 연구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로베스키시스, 또 법의 대치가 심하면 클럽을 말리로 이어지는 스키틱 체인지 범위가 법의 어떤 위치 관계를 쓰면은 망막 표면에 얇게 남아있을 수 있는 유기체 피지를 확실히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고 아이렘이 제거하는 것이 망막과 맥막막의 에이트로픽 체인지로 인해서 막제보다도 안전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우측 연구를 보시면 6mm에서 부족한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해봤는데 저는 또 많습니다. 레트로 스키틱 체인지가 스판테니어스하게 해결되는 빈도를 분석했다는 그리고 컨벤셔널 테크닉을 10% 정도 사용하는데 저만의 팁이라기보다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물어보고 찾아보면서 이용했던 방법 위주로 소개시켜 보겠습니다. 야마노 테크닉은 인공수정제의 흑틱을 이용해서 플래지를 만들어 고정하는 건데 귀걸이의 고정 마개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여드릴 케이스는 남자 54불과 스리피스 아이를 스토리 그리고 브루디 멤브레인을 잡는 인트로 트레일링 혜택은 다루기가 어려운데 저 같은 경우 인공수정체의 종류, 니들의 종류, 도킹이 결정되지만 현재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리피스 아이웨어를 25로디오프가 구비되어 있다는 것이며 단점은 옵틱 실리콘 재질로 되어 있어서 실리콘 기능을 사용하는 망막 수술에 옵틱에 은밀히 달라붙을 수 있고 지점을 오른쪽 포색으로 잡고 메인 윈도로 넣어주면 휘지도 않고 컴플리케이션 예방에 도움이 될 만한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자 50세였습니다. 재수술을 했습니다. 저는 원인으로 빨간색 선이 아래쪽으로 살짝 벗어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들링 포인트는 반드시 각막의 중심부와 지름을 벗어난 시절이 실업자 홍채염도 가능하고 재탈구가 된뒤 사용해야 되고 인공수 10년대 망막에서도 시간이 필요하면 획틱을 포함한 인공성체를 없다는 것 그리고 단점은 러닝 커브와 사용 가능한 인공성체 종류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분야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가능한 아이웰이 다양하고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응용 또한 가능하며 그 다음에 수술 시간은 야마지만큼 짧았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술을 아주 잘하시는데 환자가 아이를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적은 없나요? 예. 난시 교정으로 인해서.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스크린 케이스는 저도 처음 러닝 커브 겪을 때 생겼던 거고요. 또 말씀드렸던 몇 가지 의사가 잘 지켜서 하시면 굉장히 센터링이 좋아서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웰의 픽세이션의 가장 문제는 우리가 전에 쓰던 좋은 렌즈 있잖아요. 전에 쓰던 딱딱한 렌즈. 이만큼 여러 가지 관심이 들 수 있던 렌즈는 사실
가치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뚫뚫 말아서 집어넣는 렌즈는 렌즈에 힘이 가면 렌즈가 삐딱해져요. 렌즈 자체가 티팅이 돼요. 렌즈가 이렇게 찌그러지는 거죠. 그래서 난시 검사를 해보면 할 때마다 검사가 달라요. 왜냐하면 그 포인트마다 난시도가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센터에 맞춰놓으면 센터에 만족한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가운데는 제대로 보이고 주변은 이상하게 보이는 렌즈가 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럼 환자들이 요즘처럼 각질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못 참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렌즈에 힘이 안 가도록 하는 포인트에 대해서는 각자가 좋아하는 방법을 찾아서 하시는 게 중요하겠고 저와 졸업 환자는 유효 선생님께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활동성이 안 되는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두께가 315라고 찍히지만 이게 최단 기준이 아니고 이거죠. 296인가. 4월달까지 아토로마치 맞으시고 7월달에 저한테 있습니다. 시력은 오른쪽 0.05고 당뇨 하이퍼텐션 다 했어요. 그래서 아마 DAB로 진단을 하시고 치료 받았고 했지만 삐열도도 있으신 것 같고 상황은 이렇습니다. 위쪽에 뼈부리고 아래쪽도 좀 살가는 물론 당뇨가 안 좋아지고 흔히 말하는 허니콤 모양의 급여를 해달라 보리코나젤 비탈비탈 액기시를 급여를 계속했는데 결국 1년이 지나서야 됐고 급여가 되고 혈액도는 안구내에서 확인되는 경우 이제 미묘한 차이죠. 확인이 된 경우 그래서 이제 어쨌든 확인이 된 경우에는 급여가 인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때 저희가 방코마이신과 세타진을 급여해달라고 주장 안 했던 게 아닙니다. 근데 안 해주다가 이번에 박경호 회장님과 여러 선생님 교수님들이 여러 계시고 수많은 교수님도 잘 해주셔서 도와주셔서 이제 급여가 됐습니다. 금년 5월 1일날 따끈따끈하게 그래서 너무 좀 늦긴 했지만 엔도크사마이티스가 있는 경우에는 3일 간격으로 투여하도록 되었습니다. 교과서를 보면 방광기간 48시간으로 되어 있지만 너네가 부작용 때문에 일단 3일로 했습니다. 만약에 그 나날까지 해줄까 했는데 정말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5월 1일날 했고 그렇지만 급여가 됐다고 해서 AR에서 이것이 프로토콜에서 누구나 다 반드시 주사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고 정맥 주사를 하고 그다음에 먹는 약을 사용하는 것이 되나요? 리커버넌트 티슈 플라즈마 액티베이트는 액티라제는 이름으로 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마비를 해놓을 때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오테바나 트리트먼트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다. 비밀 주사 저는 리포마에서 이걸 급여를 시작했는데 아직 리포마에 대해서는 급여가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선 급한 대로 망막 3호 증시층에서 이 방법이 됐습니다. 많이들 있으실 것 같은데 생각보다 질문들이 잘 없어요. 그 오징어에 대해서 되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좀 통일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급여 기준은 알기 때문에 급여 기준에서 어쨌든 네거티브 기준으로 이러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쓸 수 있는 자유도를 맡겨놓은 거죠. 그러면 한 번 주사, 첫 번째 주사에 미니멈이 400이었던 게 보통 이제 이게 14번 주사 횟수가 정해져 있지만 매번 주사를 하기는 어려워서 일단은 우리가 2017년도가요. 그때 8년도쯤 됐을 겁니다. 그때 그래서 우리는 심사를 첫 번째 하고 여섯 번째 하고 11번째 이렇게 심사를 주로 하고 있다라는 사정을 알렸습니다. 그것뿐이지 어떤 심사 지침이나 이런 거. 감사합니다. 그다음 서울대병원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AF 치료는 이제 레이저 2006년에 이제 무센세스가 처음 사용되고 이제 아이디어가 2010년 나오고 저희가 쓰는 약제는 총 5가지 종류의 약제가 있고요. 오프레이드로 쓰고 야바스틴 같은 경우는 또 아주 G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을 때 이때는 인트라팅 반응을 이용하지 않고 리셉터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트랙 형태로 만든 퓨전 프로틴이
있고요. 브롤루시중합은 이제 라니비중합에서 끝부분만 따서 실제로 VGF랑 바이딩하는 싱글 체인 프레그먼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파리시아는 이제 폭을 안 치지, 루센티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마리나 앵커 스터디를 통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임상시험 디자인은 원투 리셉터에 결합하는 VGF뿐만 아니라 플라센터 프로젝터라든가 다른 물질을 한 번씩 치료하는 것이 대단히 치료하는 것과 이제 아이디어를 치료하면서 처음에 이제 피스트 먼트리에서 너무 이제 치료가 프레그먼트 작은 물질이고 피부탈 스테로이드는 이제 포크앤 헤리어 스테로이드가 되겠습니다. 그놈의 장점은 이제 크기가 작아서 망막을 해서 최대 3개월까지 치료가가 도전이 2달째의 다이먼드가 2달간 치료하는 아이디어가 사람을 주면서 장점을 보였지만 안타깝게도 비오면은 때로는 프라이머리 트리트먼트가 많이 쓰여집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파리치막은 말씀드린 것처럼 VGF와 NC2를 동시에 다니는 비오크 스터디에서 또 차별을 하면서 4개월 정도 치료하는 아이디어와 유사한 정도의 시각 개선 효과가 나는 것을 보여주면서 4개월 연장할 수 있었던 것이 이제 1년째 때는 약 45%, 2년째 아이디어에 비해서 이제 4배 그 정도 어떻게 디자인됐을 거라는 것은 떨어지지 않는 치료 효과를 보여줍니다. 치료 방법을 연장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퍼센트를 정확하게 카피할 수 없기 때문에 노 클리니컬리 미니풀티 인들을 감수하고 그런 부담이 감소되기 때문에 이것 트리트먼트를 맞추고 사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라니비주가 퍼센티스에 가이시면은 11개의 약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 4개는 이제 인도에서 개발되었고 그 이후에 개발된 약제들이 다음과 같고 우리나라에서 현재 승인돼서 쓰고 있는 워낙 이제 아이디어가 사실 가장 많이 쓰이는 약제이기 때문에 이제 아이디어의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사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13개의 약제가 있고 그중에 8개의 약제가 3개 이상의 레귤러토리 에이전시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최초의 약제는 이제 이사킬리가 EMA 체험 스위스, 중국에 또 2개, 중국에 3개의 약제가 현재도 사용되고 있어서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의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바이오시밀러들의 임상시험을 불편하게 리뷰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카에서 중간에 이제 스위치가 일단 특징이었고 역시 8주째 치료 다이먼트 인젝션을 하였습니다. 역시 이제 8주째 스위치가 3년 동안 들어와서 작년 2년으로 결과 시밀러들의 인디케이션은 기존에 이제 오리진 나라별로 또 당뇨, 망각, 병증 포함되어 있지 않고 비인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상황은 이제 리제너럴과 바이엘에서 본격적인 특허 전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벌써 리제너럴에서 특허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워낙 오플리버설트 자체는 이제 특허가 풀렸지만 다음과 같이 이제 포뮬레이션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포스페이스나 키스티브럴에서 오퍼프리 포뮬레이션에 대한 특허를 올해 6월달 등록을 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10개의 인티그레이션 페이지를 동의한 포괄되고 아마 스팀플센티스, 다비스, 도용량 아이디어가 있고 각각의 장점들은 오늘 말씀드린 것과 같이 써있고요. 바이오시뮬러는 이제 아메리카 스팀플센티스가 있고요. 바이오시뮬러 비전 인라인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존부터 바이오시뮬러는 신경을 지금 쓸수 최근에는 이제 아이덴티티 대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23회 기막과 심포지엄 역사 깊은 심포지엄에 연재로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저희가 찾아보니까 2018년도에 기막과 홈페이지에 가면 이제 저희가 16회 때 망막 심포지엄 했던 사진이 있고요. 자, 보다 보니까 이렇게 익숙한 슬라이드가 있어서요. 네, 그리고 망막병원 개원 10주년 기념 행사를 같이 했던 것으로 기억이 듭니다. 이때 2018년 때쯤이면 제가 한참 저희가 AMD 치료를 시작하고 나서
그 지오그래픽 애트로피 환자분들이 그 라스트 아이의 시력이 잃어가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오그래픽 애트로피 제 환자분들은 굉장히 그 프로그레션이 빠르다, 서구와 비슷하다. 그리고 생각보다 코베아 안보다는 코베아 바로 옆에 1mm에서 2mm 사이의 링이 오히려 시력과 큰 관계가 있더라. 50마이크론 이상일 때 그 위에 포토리셉터나 어떤 EG, 그다음에 ELM, 그다음에 ID에 로스가 있는 에어리어를 세이로라라고 명명을 하였고요. 이걸 피 위에 그 포토리셉터가 망가짐에 대한 그 필리 2, 즉 그 팩세타포플란의 페이즈 2 트라이얼이 결과가 나온 해였고요. 그 다음에 제네틱한 그 백그라운드 있지만 우리가 그 트리트먼트들이 시도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나서 오래하고 그리고 그 C5 이니비터인 페볼 이건